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4월 새로운 달의 시작이고 2분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첫 거래를 맞이한 만큼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는 정말 멋있는 1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가 힘을 더해주면서 그 흐름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국내 증시의 2분기 첫 거래일은 어떻게 열릴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2분기의 시작이고 4월의 시작이고 또 한 주의 시작인 오늘입니다.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서 혹은 짧게 보면서 각각의 맞춤한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 담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복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은 결국은 또 반도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0.03% 소폭 올랐고 코스닥은 0.05% 소폭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가 돋보였습니다. 7,800억 원을 매수했는데 그중에 7천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집중됐습니다. 탑2 반도체 종목으로 극명한 쏠림이 나타났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종목 수만 봐도 느껴집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 시총 상위 종목이 반등을 이끌었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 약세, 2차 전지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이 있었고요. 대형 바이오 종목, 알테오젠, HLB 등도 하락 반전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PC 물가 발표 전 관망세가 조금 짙었고요. 배당 시즌이 종료되면서 저PBR 종목군에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주 내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AI를 등에 업은 반도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극명했고요. 그나마 반도체 대형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 하방을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82,000원 돌파, SK하이닉스는 배당락을 털어내고 반등에 같이 합류하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2분기에도요.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 하나의 관문이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4월 5일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반도체가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실적의 공을 잘 받아줄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요 이벤트로 꼽아보도록 하죠. 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탑2 종목으로 엄청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트레이딩 섹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산, 조선, 우주항공, 화장품, 로봇 등등의 섹터가 계속적으로 시세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대응하는데 괜찮은 장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조금 불안한 요소는 코스피도 장중 계속해서 상승, 하락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다가 하락 반전했다가 낙폭을 키우는 등의 장중 변동이 조금 확대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목들에게도 잘 반영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은 재룡전기 떠올리면 되실 것 같아요. 장중 20%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변압기 매출이 100%라는 것에서 미국에서 변압기 쇼티지, 전력 쇼티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더 최근에 강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HD, 현대, 엘렉 등에 비해서 못 갔던 것의 서름을 단시간 안에 모두 만회했던 재룡전기인데 이 종목이 장중 20%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상승 부분을 꽤 많이 반납하는 흐름도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이날도 20% 올랐다가 결국에는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 시장이 어찌 보면 차익 실현 욕구가 또 극에 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하게 만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뜨거운 반도체. 반도체 종목군들 올라간 거 보시죠.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2.7%, 지난 금요일의 시세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연이틀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8% 이날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날 개장 전 성공 전략 함정남 차장님 반도체 쪽에서 원익 IPS 등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날 곧장 반응이 좀 있었네요. 시장에서 13.7% 급등 나왔고요. 원익 QNC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테스, 심텍, 유진테크 등의 종목도 같이 올랐고요. 하나머티리얼즈, PSK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 나타냈죠. 자, 이렇게 노란 색깔 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원익 IPS, 대표적인 레거시 전통 반도체 종목인데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 반가웠고요. 한양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센터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죠. SSD 모듈 업체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안 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까지도 이날 9% 이상의 급등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반도체 상승의 힘을 더 불어 넣어준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시죠. 일단 글로벌 AI 합종 연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짝꿍인 거 다들 아시고요. 애플과 구글 짝꿍, 거기다 구글, 인텔, 퀄컴이 AI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네이버, 인텔이 AI 반도체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뉴스 등이 과거에 있었죠. 이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 시장에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증권사 분석을 통해서 흘러나왔고요. 2월 반도체 생산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합니다. 2월 반도체 산업 생산을 보시면 산업 생산 내에서 반도체 반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블룸버그가 2월 달 한국 반도체 생산은 14년 만에 최대 증가였다라며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업황에 대한 코멘트 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적 개선 기대감도 올라갑니다. 4월 달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SK하이닉스 등도 실적을 내놓을 텐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 흑자 기대, SK하이닉스는 지난 연말에 흑자 전환한 것에 폭을 더 키울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2 종목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날 한양 디지텍을 필두로 해서 디지털 센터 종목들이 올라간데 한몫을 한 건 이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이 15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200조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3일에 하나꼴로 세계에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데이터 센터 그 안을 채워가는 반도체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낸드가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죠. 낸드 계약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전통 반도체 격인 원익 IPS 쪽 좀 더 강했던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낸드 이야기 좀 해보죠.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계속해서 낸드 가격과 낸드 수출 등이 반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낸드라고 하면 D램은 휘발성이고 HBM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낸드는 그동안 이쪽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PC나 스마트폰 수요 둔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최근에는 AI 수요가 붙었습니다. AI 수요가 늘어나면 서버 처리하는 데이터가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 서버용 HBM과 고용량 SSD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의 새로운 스토리가 형성이 된 거죠. AI가 기존에는 언어 위주였다면 지금 음성과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낸드는 저장을 담당하는 칩으로 보시면 될 텐데 이쪽에서 확연하게 실적과 수출과 수출 가격 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트렌드포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내놓죠. 삼성 낸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용 SSD ASP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낸드 쪽 종목들 일단 정리해 드렸던 게 이 정도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도 확연하게
최근 들어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죠. 3.7% 상승세. 그리고 TCK나 다른 동진 세미캠, 테스 등의 종목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TCK도 12%나 아주 강한 급등을 기록하면서 한 달 사이에 낸드 가격 등의 이슈에 초점 맞춰진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원익 IPS도 10% 이상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원익 IPS에 대한 보고를 추가했습니다. 잊혀진 보석이다. 비중 확대하자.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통 반도체 성격이 강했었는데 HBM에서 최근에는 ALD 등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8,000원의 목표가를 냈네요. 일단 지난 금요일 종가 41,5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최근 들어서는 숫자 기대감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 낸드 전반의 회복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죠. 확실히 4월은 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실적 시즌 개막에 맞춰 그런 얘기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가 코스피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1분기 OP 기준으로 한 1개월 추정치 변화를 보면 코스피는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 앞단에 반도체, 항공 등이 서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항공주들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실적 시즌을 앞둔 그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OP 상향 종목으로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들어가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삼성전자, 종근당, 대주전자재료, LX일렉트릭, 삼성전기 등 한미반도체까지 들어가 있네요. 참고하시면서 퀀트 기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눈 떠서 잠들기까지 하루 종일 필요한 것은 산소 그리고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모든 삶에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에 AI 생태계 내에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내에서 돈이 돌고 있죠. 지난 금요일도 AI 반도체, 전력 종목들 혹은 로봇 종목들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전력에 대한 공급 원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미국 종합금융기업인 캐피탈그룹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빅테크가 AI를 돌리기 위해서 원전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원전에 대한 니즈를 명확히 드러내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거기다 로이터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용 태양광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혹은 트럼프가 말하는 뭐든 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력 요금을 낮춰보겠다라는 것이든 에너지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은 AI 생태계 내에서 전력이 계속해서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태계 내에서 돈이 아직까지는 돌고 있는 상황이죠. 생태계 내에 들어가 있는 로봇.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아이들에 들어가고 있죠. 반도체가 끌고 주력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그 밑단에서 계속 돈의 자금이 나머지에서 돌고 있는데 로봇은 뉴스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로봇을 출시한다라는 이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부사장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라는 뉴스도 들려왔고요. 유일 로보틱스 뉴스나 혹은 지팡이 던지고 저벅저벅 걸었다. 혹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이제 노인분들의 걸음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로봇 얘기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스마트 팩토리화 시킨다라는 뉴스 등도 쏟아지고 있고요. 로봇은 계속 자금이 돌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은 신규 상장됐었던 로봇주 중심으로 관심을 받았어서 그날 좀 관심받는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대응이 어려운 섹터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와 아이들에 치고 나온 종목군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프렉스가 15%, 나무가가 4% 올랐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직전에 스트롱앵커가 VR과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던 상황에서 브리핑을 잡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왔죠. 메타퀘스트 3 그리고 중국 저가형 VR 헤드셋이 곧 출시된다라는 등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정말 주가 관심 못 받던 상황이었네요. 나무가 이날 4% 올랐고 뉴프렉스의 강한 급등이 이쪽으로도 자금이 한 번씩은 돌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락을 차지하는 게 우주항공이죠. 폴란드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유럽은 전쟁 전 시대이다. 모두 자주국방에 힘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 방산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위성에 대한 이제 5월 4,800억 규모 이제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쪽도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죠. 지난 금요일은 현대 로템이 방산 섹터 내에서 정말 소외됐던 종목인데 이날 힘을 좀 내줬습니다. 7% 정도 급등해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력원전 그리고 화장품 조선 내에서 계속 자금이 돌고 있네요. 4월도 그런 흐름이 지속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반도체의 주도주 확인 계속될지 여부는 4월 5일 삼성전자 실적 이벤트부터 체크하면서 나머지 종목도 대응의 영역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지난 마지막 거래 휴장이었던 가운데 2월 PCE 물가 데이터 발표됐죠. CPI 대비 PCE를 연준은 더 선호합니다. PCE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의 합이고요. CPI 같은 경우는 분기별 항목 비중 조절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PCE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CPI는 주거비 비중이 40%, PCE는 20%. 한마디로 지금 당장의 소비를 좀 더 반영하는 게 PCE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PCE에 좀 더 무게를 두죠. 그런 PCE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발표치 모두 다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크게 오른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2월 물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했다. 그런데 라며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원론적인 발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파적인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 무난히 잘 넘어갔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생각보다는 괜찮았네 라는 분위기로 한풀 안도감을 주긴 했는데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 등이 계속 남아있기는 합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인플레는 자극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회복하는 중국. 3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 이상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재진입하면서 중국의 소재업종 등이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경기에 대한 긍정의 시그널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력한 소비 개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죠. 이것이 유가 상승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더 부추길 수 있다. 월가는 유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볼티모어 다리가 이제 붕괴되고 나서 여러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재건까지 7년 정도 걸린다라는 미국의 전문가들 의견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일부의 병목을 만들어서 자동차든 농업이든 비료든 혹은 해운이든 조금 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될지 여부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왜들 이렇게 싸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격화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친이란 세력과 전면전에 대한 우려 나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은 에너지나 공급망 병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이죠. 거기다가 요즘에 많이 전해드렸던 게 우리 금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합니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나 산업금속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각각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플레를 전체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들은 저희도 추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원자재 쪽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싸우는데 방산 쪽 어떨까?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국 회복, 중국 소비에 초점을 맞출지 중국 경기가 반등한다면 철강, 화학, 중국에서 과자 봉지 하나를 만드는 것도 다 화학 섹터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철강화학도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박앵과의 연결고리 또 데이터 센터 뉴스가 추가됐길래 갖고 와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AI 슈퍼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지 뉴스가
나왔네요. 스타게이트를 포함해서 135조 규모 데이터 센터 계획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것 대비 100배 이상의 투자 규모라고 하고요. 이에 앞서서 3월 18일에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한국에 갔다 와보니 삼성과 SK하이닉스 굉장히 놀랍더라. 같이 칩 개발 생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쪽에 이 수혜를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봤던 대로 반도체 종목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 밖에 박앵커의 연결고리 지난 금요일 장 후반부터 시간 외까지 관심을 받았던 게 샤오미의 전기차였습니다. SU7. 우선 예약 27분 만에 5만 대가 예약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포르쉐 타이칸과 닮은 외모인데 타이칸 대비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저렴한 전기차 등장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시간외에서 우리산업홀딩스, 시간외 상한가, 우리산업, 상신브레이크, 아남전자 등이 이 뉴스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종목으로 꼽아본다면 서현이와 우리산업, 넥스트칩, 텔레칩스 등등을 넣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주말 사이에 시승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스펙이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뻥 스펙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사전 예약하는 거, 우선 예약하는 거 모두 다 그냥 한번 타보고 환불할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가 과연 연속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가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샤오미가 정말 저가형 전기차에 불을 지폈다라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에 연결되는 뉴스를 찾아본다면 테슬라 이야기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블룸버그가 제조 공정을 개편할 것이다, 테슬라가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적용했던 포드식 생산 공정이 있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모두 순서대로 서서 부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쫙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을 한 곳에서 동시 조립하는 마치 레고처럼 어박스드 공정을 테슬라가 채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이 공정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50% 절감되면서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연결되는 종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테슬라 관련주로만 정리를 해 넣습니다. 명신산업, 아모그린텍, 나노팀, 율촌 등의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슬라 관련주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일정으로 이번 주는 오늘 3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 나올 거고요. 내일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테슬라가 좀 2차 전지의 중요한 시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체크 필요하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미국의 고용 보고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월에는 CPI 그리고 4월 16일에서 22일까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관련한 일정 등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스들 짚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벌어질 시세를 받아갈 종목군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적중률 높게 네. 브리핑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딜까요? 오늘은 웹툰입니다. 웹툰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요즘에 웹툰주에 관심이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웹툰주 브리핑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에 웹툰에 관심이 좀 없으셨나요? 브리핑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보니까 1월쯤이었습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 저희 짚어드렸었죠. 4조 원대였던 규모에서 2030년에는 무려 7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7% 가까이 될 거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에 5년 연속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규모는 2022년 1.8조 원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성장률은 42% 가까이 됩니다. K-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료 결제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웹툰을 이제 원천 IP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드라마로 애니메이션으로 확장을 하면서 OTT로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웹툰에게 있어서는 OSMU,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하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 영화, 애니, 그리고 굿즈나 책, 또 게임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요즘에는 드라마나 애니가 다시 웹툰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게 웹툰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K-웹툰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바로 이 이슈입니다. 네이버의 웹툰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연내 미국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6월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4에서 5조 원가량의 밸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플랫폼 거래액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 단계라서 상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은 성장을 위해서 후속 투자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장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콘텐츠 사업부 같은 경우 웹툰과 스노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 비중이 18%까지 상승했어요. 특히나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콘텐츠 사업부가 향후에는 이 네이버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잘 상장이 된다면 아마 그 다음은 카카오가 이끌고 있는 피코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주 26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네이버 웹툰의 상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또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측과 주주에게 모두 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단순한 분할 상장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의 위기설에도 이 네이버 웹툰 콘텐츠는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야후 라인 쪽에서 정보가 좀 유출됐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일본 측에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글로벌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을 100% 자회사에서 딱 분할을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사업 같은 경우 해당 이슈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의 글로벌화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의 IP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건 너무나 활발하게 잘 이뤄지고 있었어요. 네이버 IP의 영상화 2024년 주요 프로젝트 이미 이제 공개가 된 부분들 있죠. 내 남결, 그리고 살인 장난감, 또 피라미드 게임, 닭강정 등등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IP들이 극장에서 혹은 넷플릭스 등등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편성된 드라마 34편 중에서 7편이 네이버 IP 원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3분기에는 애니메이션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제 좀 새롭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실사 버전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었고 미국의 MZ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다시 또 네이버 웹툰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제목은 아바타 아앙의 전설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3대 이제 만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다크호스 코믹스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게 드라마가 조회수 130만을 기록했다고 해요. 굉장한 또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 하나 가지고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상황이죠. 그리고 웹툰 하면 또 이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죠. DNC 미디어의 대표 IP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애니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공개가 됐었고요. 전 세계 누적 조회수는 143억 회, 넷플릭스부터 해서 티빙, 왓챠까지 여러 가지 OTT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북미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인 크런치롤에서는 첫 회 공개되자마자 서비스 중단되는 일도 있었죠. 여전히 관심이 좀 끊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글로벌로 봤을 때 이 여전한 지금 유튜브 검색량 크게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지만 그래도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채널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제작 결정됐다라는 소식 나왔거든요. 이 인기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넷마블은 5월에 관련해서 또 게임을 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넷마블의 이 매출을 상당히 책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전 예약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돌파했고 벌써 500만 유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믿고 볼 수 있는 게 K-웹툰주가 될 텐데요. 2분기 투자 전략도 궁금해집니다. 1분기에 어땠나 좀 보니까요. Y랩 같이 최대 웹툰 IP 보유사 같은 경우 무려 60% 정도의 성장률 나타냈습니다.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등등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탑코미디어부터 DNC 미디어, 대원미디어, MBT 등등의 종목들은 일단 1분기로 봤을 때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MBT 같은 경우 SK증권에서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쿠키 오븐이나 이런 좀 광고 쪽에서 굉장한 또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웹툰주 중에서 탑픽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몽골 쪽에서 사막화 현상이 좀 빨라지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황사가 이제 지구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정말 안 좋았어요. 지도 봤는데 빨간색이었고요. 목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요즘 목 건강 정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테마주들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부터 해서 필터, 공기청정기 등등 많이 이제 거론되면서 장중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채 마감되기도 했거든요. 목 건강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테마주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좋음부터 보통이라고 하니까요. 벚꽃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황사 미세먼지 너무 싫어하는데 저도요. 이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괜히 마음 한켠에 짜증이 살짝 솟구칩니다. 이 짜증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관련주라도 봐야 되는 것인지 고민되네요. 이 내용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유창희 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1분기를 복귀해보면 그저 AI 생태계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 중심으로 전력 쪽도 괜찮았고 여러 종목들 순환도 있었는데요. 이제 2분기 4월 그리고 한 주 시작입니다. 네. 시장 전략 짜주세요. 네, 말씀하신 거 1분기는 확 눈에 띄는 거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비 유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밸류업 2차 전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도 나름대로는 선방하는 한 그 분기였고 로봇주들도 그 1, 2월 달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1월 초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었지만 2월, 3월은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는 5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찌되었든 작년 10월부터 11월부터의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일이지만 FOMC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형성되었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본다라면 한 일주일 전과 주가 수준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무너지고 계속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전제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기준으로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정시 분할 매수 혹은 좀 고점 돌파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매 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4월 말 정도서부터는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특히 4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를 통해서 1분기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 기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선침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군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자라면 지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실적주로 봤을 때 미리 좀 선점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딜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여주는데 거의 한
7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맞아요. 그 편입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8만 전자를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연간 수익률 플러스 전환된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왔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YTD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지난주에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다라면 미리 겁을 먹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계속해서 자동차에서 좋게 말씀드리지만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섹터가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동차는 계속 좋은 실적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좀 조정에 따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은 쪽에서 자금 섹터 순환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동안 쉬었던 쪽을 한 번씩 더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정외과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맡아주고 있는데 웹툰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웹툰 콘텐츠 다시 웹툰. 그러니까 웹툰에서 IP 활용해서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가 흥행하면 웹툰 안 봤던 사람들이 다시 웹툰을 찾는다. 이런 선순환인데요. 이 웹툰 종목군들 내에서 혹시 투자 아이디어 두고 계신 곳이 있을지요? 저는 K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엔터 관련된 종목군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웹툰 관련된 종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 2주 전에도 이제 그때 뭐 파묘 관련해가지고 컨텐츠 말씀드릴 때도 그쪽을 좀 보기보다는 좀 웹툰 관련된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드릴 정도였는데 결국 웹툰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이 한 8, 9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이것이 계속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 파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어떤 그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월이죠. 6월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에 성공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 어쨌든 그 기대감은 아직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좀 더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Y랩 같은 경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조금 주가 자체가 좀 횡보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군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섹터 순환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방산 쪽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조선 쪽에서도 함정수주 소식도 꽤 전달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의 나름 키맞추기 반등도 나왔습니다. 3월 말경에 저희가 현대로템 AS 부탁드린다고 할 때 또 긍정의 시각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현대로템 반등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지정화 리스크가 계속해서 끝나는 게 잦아들 듯 하다가도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하고 또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수은법 개정이죠.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했던 것이 수출입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밀려 있었던 수주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주말에 제가 본 뉴스인데요. 그 아르헨티나가 맞을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스위스 쪽으로 해가지고 중고 F-16기를 구매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로 그 스위스의 중고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신무기보다 더 좋게 평가를 하면서 구매를 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뭐 러우 전쟁이든
혹은 중동 전쟁이든 계속 과거의 무기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무기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중간에 있는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준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현대로템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강하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고점 돌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 넥스원 기대해 볼 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장을 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징주로 자주 이름을 올리는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외됐었던 현대로템의 반등, 또 LIG 넥선 외국인의 수급 많이 유입되고 있죠.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방산대 종목군들 기존의 긍정의 뷰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만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창희 위원님의 픽을 열어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반도체 신기술 빠르게 대응하는 중소형 기업들. 컨셉이 있네요. 빠르게 네. 신기술에 대응하는 중소형 기업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주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출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매기가 많이 들어왔다면, 중대형주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최소 시가총액의 1조 이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이, 왜냐하면 연말 자금, 죄송합니다. 분기말 자금이든지 월말 자금이 유입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강했다라면 아마 이제 4월쯤 되면 색깔이 좀 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신기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HBM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이쪽에 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IMT 같은 경우는 건식, 세정기 관련해서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습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환경을 제어해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이제 새롭게 4월달에 주목을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채택이 됐다, 뭐 협업을 하기로 했다 하면서 뭐 기업들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다라면 저는 이제 매출이 개선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TFE 같은 경우, TMC 같은 경우, 특히 TMC는 특수가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TFE, TMC, IMT, 워트, 창의스픽 종목군들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S 하나만 갈게요. 이 재룡전기요. 네. 말씀 주시고 상승률이 121%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꾸준하게 시세를 냈어요. 금요일에 근데 장중 변동을 좀 보였어요. 네. 급등폭을 좀 줄인 채 마감을 했는데 보유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지난주 2차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의미에 따지면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2차 상승이 나온 거라서 약간의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룡전기만 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변압기, 전상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4월 달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2주 정도 행보를 했었던 그 박스권 상단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 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AS 받아봤습니다. 자, 한 주 시작하는 전략 나눴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